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될 일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자신감이 없어져서 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좀 이런 좀 멘탈 케어 목적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자존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고 막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희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심해지냐면 인간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일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혐오의 시대가 된 이유가 물가도 엄청 비싸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되게 내 인생 시궁창 같지, 답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지금도 내 친구는 오마카세 가가지고 정말 비싼 거 먹고 남들보다 훨씬 럭셔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그런 인스타그램에는 그렇게 상위 1%의 사람들이, 뭐가 외모가 상위 1%든 아니면 뭐그 능력이 상위 1%든 그런 사람들만 즐비하거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뭔 개소리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우리 인간은 뭐 인간의 존엄성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이거는 실용주의적인 시장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커플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결혼 중매 같은 거 해주는 서비스 쪽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의사면 결국에는 다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 그럼 의사들은 자존감이 보편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 왜 그러냐면 학창 시절부터 엄청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지. 나도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졸업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난 대표 시상을 하면서 할 정도로 나는 그 상고지만, 그 상고에서도 내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상고가 그 정도인데 인문계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의사들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자존감이 더 높겠어. 그리고 내 주변에 또 내가 한의사부터 해가지고 되게 공부 잘했던 그런 형들을 좀 많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높아요. 내 주변에 나한테 내가 좀 말이 직설적이고 좀 싸가지 없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은 내가 공격받을 코드가 좀 은근히 있거든. 근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좀 공격받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되게 직설적인 말투를 쓰고 조금은 자기 애적인 감정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나도 되게 밑바닥이 있어. 난 항상 난 쓰레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직업에서 최상의 결과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 평가를 해주는 거는 내 학생들이라는 거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나한테 내가 팀노바에 와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연봉, 생각지도 못한 연봉을 받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는 너무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지. 그 친구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 친구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그 친구한테 그 높은 연봉을 주고 뽑겠다는 회사 있으니까. 이번에도 구직하고 있는 친구가 구직 이틀 만에 연봉 6천으로 오퍼를 받고 시작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나의 인정도 받았고, 그 팀 자체가 워낙에 되게 성실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런 팀이야.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야, 니네 팀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연봉, 그러니까 이 팀은 보통 보편적으로 연봉 6천 이상으로 다 가는 분위기야. 그래서 딱 봐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밸런스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내 인정을 받은 거지. 근데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지. 이런데 자존감이 떨어질 리가 있나? 내 스스로 나는 그대로 아름답고 나는 소중하고, 거기까지 좋아. 근데 아니, 소중한 것까진 좋은데 내가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사람인데 왜 이성들은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지 않을까? 이게 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잘나면 이성들이 너무 겁이 나서 저 사람은 너무 내가 범접하기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칭찬조차도 못 받으면서 이성들이 안 들이대는 거는 그냥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더 많고, 그러면 내가 모든 이성의 사랑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의 이성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시집도 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꽤나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다잡는 자존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 노력이에요. 내가 쟤네들 잠 안 자고 할 때 나는 열심히, 걔네 잠자고 맨날 띵가띵가 놀 때 나는 열심히 이걸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굉장히 노력도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단함은 나를 지탱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저한테도 진짜 제가 3년 전부터 연구를 했던 프로젝트도 내가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만 얘기하지, 내가 처음 시작하고 한 2년 정도는 남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연구가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더 빡세게 하고 싶을지 않을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돼서 남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좀 잘 알면 그때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그 2년 동안에 고행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구도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때 공부한 걸로 학생들을 코칭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남한테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자부심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다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자존감은 노프 팀장인 나는 너무 아름다워 이런 얘기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내가 쌓아가던 거, 그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나 열심히 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뭐 운도 좀 안 따라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막 이지랄해. 근데 이게 이성이 이성을 볼 때 정확하거든. 예를 들면 아예 얼굴도 못생겼는데 메이크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은 더 관심을 아예 안 줘버리거든, 이성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막 약간 되게 찐따같이 입고 막 진짜 무신사 냄새라고. 무신사 냄새는 차라리 옷이라도 이뻐요. 무신사 옷들은 그 무신사 냄새나게 입으면 그래도 옷이라도 이쁜데, 문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엄마가 사준 옷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옷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근데 아예 안 꾸미고 이성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크게 다르잖아요. 머리도 호섭이 머리 해가지고, 호섭이 머리도 진짜 뭐 원빈 같은 뭐 아니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하면 어울리긴 한데 애초에 잘생기지 않으니까 그 인기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보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잘 알아야 되거든. 사실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다 어울리는데, 그 중에서도 얘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타일을 그때 스타일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찾아주거든. 잘생기고 예쁜 애들도 그렇게 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문제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인지 자체도 없고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사니까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더 최악인 경우에 더 전문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지.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내가 코드를 자꾸 잘못 짜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개발자들 많이 봤어. 후배 개발자들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20살 때 처음 하고서는 잘 못하니까 눈치를 좀 보면서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내가 빡세게 날새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다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회사에서 최선의 선택, 최선의 속도로 너무 느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너무 대충 짜지도 않는 그런 선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서 코드를 짜는 걸 보여주니까 딱 그 사장님도 딱 만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유외강,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를 나 존나 잘난 듯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알아서 그거를 내 스스로 인지를 해요, 내 몸이. 근데 그 외적인 거는 타인이 너 되게 괜찮다, 개발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타인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적당히 잘해서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존나 잘해야 잘한다 그러지. 존나 냉정해. 그리고 타인의 돈을 받아낼 때는 그런 관점으로 수련을 해야 잘 된다고. 그래서 팀노바에서 그렇게 요즘처럼 개발 시장 안 좋은데 계속 고연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 우리는 대표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팀장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CTO 분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 어떤 개발자가 정답인가. 물론 정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지금 팀노바 스타일은
그러니까 에르메스도 에르메스 스타일이 있죠. 루이비통도 루이비통 스타일이 있고, 롤렉스도 롤렉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경지에 오르면 그 어떤 교육기관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래서 음악 쪽도 보면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거나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 나오는 그 특유의 그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 러시아 쪽은 바리톤, 그러니까 남자들 쪽밖에 잘 몰라요, 제가. 러시아 쪽은 이렇게 바리톤 이쪽으로 되게 유명하고, 독일은 좀 부드럽고, 좀 아름답고, 막 은유적이고, 이런 표현이 되게, 그런 테너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독일 가곡이랑 이태리 가곡이랑 차이가 크지. 이태리 가곡은 남성적이고, 뭔가 세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보면 되게 청아하면서도 되게 남성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 강한데, 또 독일 가곡 진짜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온화한 그 속에서 오는 그 묘한 아름다움이 있거든, 독일 가곡 특유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면 내 스타일이니까 하면서 막 진짜 가끔 보면 막 50대 막 60대 막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막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막 옷 막 되게 그 휘황찬란하게 입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느껴져. 아, 저 사람들 이렇게 늙으막 해가지고 정말 자기 맘대로 살고 싶구나. 아, 저래서 저렇게 입는데 사람들이 봤을 땐 기괴하게 입지, 옷을. 근데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되게 강하게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되게 세련되게 입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런 패션 공식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옛날에 내 친구랑 이렇게 여자였어. 걔랑 같이 이렇게 기차 여행 가고 있었거든. 춘천 여행을 이렇게 친한 친구 몇 명이랑.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가는데 매트릭스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입은 거야. 근데 약간 헤어 디자이너 분 같으셨어. 근데 딱 가는데, 와, 저분은 포스 있다. 와, 저런 스타일링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진 않는데, 아, 되게 또 저렇게 또 되게 그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맞게 소화를 저렇게 하셨구나. 밀라노 가면은, 밀라노를 한 3번인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거기는 이런 잡지사 이런 데서 약간 아울렛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약간 좀 득템 할까 봐서 그 디맥인가 뭐 이런 데 있어. 막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내 아울렛이 되게 많아요. 밀라노 사람들은 패션을 되게 좋아해서. 북이탈리아 쪽이 좀 경제력이 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멋쟁이들 존나 많아. 근데 이게 패션 개고수인 게 느껴지는 게, 남자도 무슨 진짜 벼멸구 터진 색 같은 정장 입고 다니는데 존나 어울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아저씨들은. 와, 그래서 야, 이태리 신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야, 고수다, 고수. 여자들도 완전 어떻게 보면 엄청 부담스러운 퍼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부츠 신고 막 가는데 어울리더라.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과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옷 잘 입어.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동아시아 사람들이 옷 잘 입어요. 무신사 냄새라고 막 사람들이 비꼬긴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뭐 알아서 잘 입는 것 같고, 근데 무신사 냄새 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면 잘 입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 국뽕 이런 게 아니고, 근데 평균적으로 그래요. 막 대만 이런 데 가면 진짜 못 입어. 중국도 심각하고, 일본은 그래도 좀 잘 입는 사람 많더라. 일본이 근데 한숨 입은 것 같아. 옷은. 그러니까 개성이 강해. 그 신주쿠 이런 데 가면 되게 세.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로수길 가면은 볼만했는데, 카페 앉아서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독특하게 입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결론 내리고 싶은 거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좀 타고나서 그렇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위선을 떨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만약에 논쟁거리가 없애려면은 사실 찐로버 결과 되게 좋기 때문에 그냥 되게 착한 척하고 위선 존나 떨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절대 안 그러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왔어. 근데 노프친장이 되게 온화하고 착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오면 절대 안 그러거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 받을 짓을 해라, 이런 주의거든. 그리고 되게 못하면 엄청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 3번, 4번까지는 한 3번까지는 참거든? 3번까지는 좋게 좋게 타이르다가 4번부터는 이제 얄짤없지. 걔는 뭐 말해도 듣지 않는 성향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겁을 줘서라도 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줘서라도. 내가 최대한 5번까지 참거든? 그 이후부터는 얄짤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존나 꼽혔지. 막 예를 들면 막 다섯 번째 내가 이거 기술 검토하고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기술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 팀은 진짜 다시 공부시켰지. 플랫폼 아키텍처 분석해서 오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점검 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랄을 해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막 오은영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폭력은 안 돼요. 폭력은 안 되지만 나는 공부 안 하려도 빨리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직업훈련학교 이런 데로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독일처럼 마에스트로 학교처럼. 그래서 자동차 생산 이런 쪽에 일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굳이 꾸역꾸역 뭐 애들 막 그냥 그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그런 애들을 억지로 공부시키니까 사회 쓰레기가 되는 거지. 억지로 공부시켜서 대학 졸업시켜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하기 싫은 거 하는데 누가 잘하겠어.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빨리 찾아가게 해서 장사하려든 빨리 장사하게 해놓고 그런 게 맞거든.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을 훈육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과정에 폭력을 쓴다? 난 그것도 나 절대 동의 못해. 옛날부터 동의 못했어. 폭력 말고 차라리 좀 단호한 제스처로, 그니까 그 선생님들도 보호를 하고 아닌 것 같은 애는 빨리 잘라버리는 게 낫지. 빨리 잘라버리고 자기 길 찾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줘야지. 근데 막 보면 대안학교도 문제 많았죠. 그래서 이게 정부 관리감독하에 좀 직업훈련 학교를 좀 더 잘 만들고 빨리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충 공부시키고 그 직업 찾아갈 친구들은 빨리 특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코딩 특화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되게 어렸을 때 코딩 해놓으면 좋긴 좋거든. 뇌가 발달할 때 전두엽이 아직 25살까지 성장을 하는데 25살 때까지 전두엽을 코딩 특화시켜서 해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좀 잘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이 먹고도 뇌는 변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좀 더 유리한 건 좀 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거 제발 믿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안 아름다워. 같은 여자들이라도 메이크업 했을 때 더 아름다운 케이스가 더 많지. 그리고 남자들도 정장 입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장 딱 입고 멀끔하게 하면 전문 직종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자꾸 무시하고 하니까 결과는 안 좋고 나는 초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존감 떨어져서 자존감 올리는 법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보게 되는 거거든. 나도 그 자존감 떨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때마다 나는 그냥 자기 비하해. 오히려 이래. 야, 너가 높은 팀장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돼놓고서 네가 무슨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뭐 강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너는 더 공부해야 돼. 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멘탈 한번 부셔요. 부신 다음에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지. 난 그런 스타일이야. 바닥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 그래도 뭐 나만큼 결과 나오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좋은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그걸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경쟁자가 어디선가 열심히 할 텐데 당연히, 아니면 경쟁자가 없더라도 작년에 나보단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최고라고 말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비하를 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채찍으로 쓴 다음에 좀 아파서라도 뭔가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때가 있고 행복한 결과 나올 때가 있지. 그러면은 또 기분이 좋지.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면 뉴욕에 그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집을 왜 가? 그 비싼데 30만원 40만원씩 나온다는데 왜 갈까? 최고라고 하니까. 평범한 맛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콕 가서 진짜 놀란 게 내가 작년에 방콕에서 한 20일 살기를 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지인분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평소에 거기서 똠양꿍 그냥 싼 거 먹고 막 맥도날드 먹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지인이 오니까 좀 좋은 곳에서 이제 먹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테이크 집을 갔다? 근데 방콕이 그 편의점 10시간 알바하면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시급을 받는데요. 근데 거기서 농담 아니고 3명이서 스테이크 먹었는데 40만원 나왔어. 그것도 엄청 배부르게 먹지도 않았어. 존나 무서웠어. 근데 진짜 웃긴 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보다 더 시켰어. 그러니까 50만원 60만원 나오는 거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야. 아무리 특별식이더라도. 그 태국은 그런 빈부격차가 진짜 심하거든. 그래서 와,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어쩌다 특별식으로 먹은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데가 꽉꽉 들이차더라고. 와,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정말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이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대로 아름답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더라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맞아요. 시장에서 억대 연봉 되는 법 이렇게 막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억대 연봉도 엄청 많고 업비트 같은 데도 엄청 많고 엄청 많아요. 그렇게 꿈의 연봉도 아니야. 내가 26살 때 찍었거든 억대 연봉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막 못할 짓도 아니에요. 10년 전에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할 때 찍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평범한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름다움. 그 스테이크가 근데 존나 맛있었어. 방콕에 가면은 꼭 방콕스러운 느낌이 좀 났거든. 그래서 그 향신료가 싫어서 맥도날드 가고 그랬는데 맥도날드 햄버거도 그런 느낌 좀 났거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그 스테이크는 정말 유럽 맛이었어. 유럽에서 먹어본 그런 맛이 딱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꼈지. 그렇구나. 이런 본토의 맛을 느끼려고 이렇게 비싸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지. 근데 그런 거야. 그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 않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돈을 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인정받으면 그게 결국에 자존감으로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큼의 노력을 일단 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 높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